그동안 제가 알려드렸던 과학 상식들과 우리가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선회를 먹을 때 초장에 찍어 먹지요. 초장의 초는 식초를 말합니다. 고추장에 식초를 섞은 것이 초장이죠. 식초를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죠. 오늘은 이 식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식초의 주성분은 아세트산입니다. 순수한 아세트산을 물에 묽게 희석해서 농도를 3 내지 5% 정도로 한 것이 식초입니다. 식초는 산성을 띠기 때문에 초산이라고도 합니다. 100% 아세트산은 보통 얼어 있어서 빙초산이라고도 하지요. 이 빙초산은 잘못하여 피부에 묻으면 피부가 부식되는 상처를 입습니다. 혹시라도 빙초산을 마시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식초의 종류는 만드는 방법 및 사용하는 재료, 숙성하는 기간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발효식초, 양조식초, 합성식초, 희석초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식초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이와 같이 분류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원료에 따라 보리, 쌀 등을 원료로 하는 곡물식초와 포도, 사과, 감 등을 원료로 하는 과일식초로 분류되기도 하죠. 합성식초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빙초산을 물에 희석하고 맛이 나도록 아미노산이나 당류를 첨가한 것을 말하며 최근에는 식초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희석초산으로도 부르죠. 발효식초는 식초를 만드는 과정에 따라 곡물식초와 과일식초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곡물식초는 곡물에 있는 전분을 누룩 등 효모를 통하여 분해하여 당화 과정을 거친 후 알코올, 술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종초를 접종하여 식초를 만듭니다. 과일은 그 자체가 당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효모를 넣어 와인, 과일주를 만들고 종초를 넣어 식초를 만들고 있죠. 알코올 발효 과정에서는 공기를 차단해야 하며 공기가 들어가면 식초를 만드는 초산균이 들어가서 씌워지게 됩니다. 식초를 만드는 과정에서 서서히 발효시키면 유효한 성분들이 잘 우러나온다고 합니다. 사용하는 원료에 따라 포도식초, 사과식초, 쌀식초, 현미식초, 흑미식초, 맥주식초, 사탕수수식초, 코코넛식초, 파인애플식초 등등 이름 붙이는 원료 이름에 따라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식초의 효능과 몸에 좋은 식초의 선택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발효식품 식초가 다이어트와 피로 해소, 노화 방지 등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건강을 위해 식초를 찾는 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능을 얻으려면 제대로 발효한 식초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지요. 시중에 판매 중인 식초는 크게 합성식초, 양조식초, 천연식초로 나누는데 이들 식초는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몸에 좋은 식초 선택법을 알아보시죠. 먼저 합성식초는 발효하지 않고 간단히 인공적인 조합으로 만들어낸 식초입니다. 빙초산이 대표적이며 제조 원가가 저렴하고 산도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전쟁 이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석유 정제물인 합성 아세트산을 음용수에 희석해 감미료, 조미료 등으로 맛을 낸 합성 식초에서는 천연 식초와 같은 영양 성분을 기대할 수 없지요. 또한 강산성인 합성 식초는 건강 안전성 문제 등으로 인해 사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조식초는 대부분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게 양조식초인데요. 대량 생산을 위해 알코올을 산화한 주정을 이용해 속성 발효한 것으로 주정식초라고도 불립니다. 양조식초도 발효식초의 일종이긴 하지만 단기간 속성 발효로 초산 이외의 다른 영양성분은 거의 들어있지 않아 요리용이 아닌 음료로 마시기는 적합하지 않지요. 상품 라벨 등에 천연, 발효 등의 문구가 있더라도 성분표에 주정 또는 주요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면 이는 양조식초라고 여기면 됩니다. 다음 천연 발효식초는 과일이나 곡물 등 천연 재료를 발효해 만든 식초입니다. 대개 2~3개월 발효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수성해 만들어진 초산 이외에 비타민, 미네랄, 60여 종의 유기산 등 영양이 풍부하지요. 천연 발효 식초는 양조 식초보다 산도가 낮은 편이며 맛과 향이 부드럽지요. 식초의 효능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면 식초에 들어있는 풍부한 초산은 간의 독과 함께 몸속의 노폐물도 함께 배출하지요. 특히 과일 식초는 과일에 들어있는 펙틴이 몸속의 유해 물질과 합쳐져 몸 밖으로 배출되고 청주로 만든 식초는 간을 보호해 주기도 하지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에 젖산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젖산은 근육통이나 무기력증, 수면장애를 일으키는데요. 식초의 유기산이 젖산을 분해하며 유해 물질을 없애줍니다. 몸속 세포가 노화되면 활성산소가 발생하는데 이는 몸을 산성화하고 세포 변형을 일으켜 암세포를 유발하지요. 하지만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인체 내에 들어오면 알칼리화 되기 때문에 몸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하지 않게 막아주기도 합니다. 또 식초는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파괴합니다. 칼슘을 이온화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노벨상 수상자인 식초 연구가 한스 아돌프 크랩스 박사는 하루 100ml의 천연 식초를 매일 섭취할 경우 남성은 평균 수명이 10년, 여성은 12년 길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또한 식초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콜라겐 활성에 도움이 됩니다. 식초를 꾸준히 먹으면 체내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줘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답니다. 식초는 혈액과 체액의 pH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여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다는 학회 보고가 있습니다. 지방 분해를 촉진하며 포만감을 증폭해 다이어트에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식초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식초는 소량의 휘발성 및 비휘발성의 유기산, 당류, 아미노산, 에스테르 등을 함유한 독특한 방향과 신맛을 가진 대표적인 발효식품입니다. 또한 식초는 짠맛과 단맛 등의 음식 맛을 부드럽게 하고
특유의 향미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생선의 비린내를 감소시키고 육류를 연하게 하는 등 조리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소스, 마요네즈, 드레싱, 케찹, 향미제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식초의 분류는 곡류, 과실류, 주류 등을 주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조하는 발효식초와 빙초산 또는 초산을 먹는 물로 희석하여 만든 합성식초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효식초는 합성식초보다 산도는 낮지만 풍부한 맛과 영양을 지니고 있는 장점으로 인하여 1990년에 감식초를 시작으로 발효식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과일식초는 알코올을 희석하고 무기염 등을 혼합하여 초산 발효시킨 양조식초와 과즙을 30% 정도 첨가한 과실식초, 그리고 순수한 과실을 원료로 알코올 및 초산 발효의 2단계 발효를 거쳐 생산되거나 병행복 발효에 의해 생산되는 식초 등이 있답니다. 우리나라 식초의 용도별 생산 비율은 조미용 식초가 60%, 음료용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류별 생산 비율은 사과식초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39%, 현미식초가 14%, 기타 양조식초 6%로 형성되어 있어서 양조식초의 소비가 매년 감소하고 사과식초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면서 천연 발효식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식초의 효능은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성인병 예방 효과,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 체지방 감소, 피로 회복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식초의 초산 성분은 부패균의 생육을 억제함으로써 식품의 부패 방지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여러 종류의 과식식초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폭이 매우 넓어졌으나 식초의 품질 비교를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고, 특히 다양한 원료로 제조된 발효식초의 품질 연구는 현재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식초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세요. 이상 BS 청춘라디오 방송국 아나운서 홍광기였습니다.